여성은 남성보다 본질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합니다. 현대적 페미니즘 사고에 돌을 던진 듯한 이 말은 충격적이며 많은 이들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이것은 뿌리 깊은 여성 혐오의 명백한 흔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둠의 철학적 토대를 구축해 놓은 남자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였습니다. 잔혹한 진실의 세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은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필요한 여정 중 하나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예리하며 잔인한 정도로 솔직했던 철학자와 심리학의 깊은 통찰력이 있는 제 뇌 속으로 같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 목표는 쇼펜하우어가 여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와 제가 연구한 여성의 본능을 당신에게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이번 영상은 보기에 마냥 편하진 않을 거예요. 쇼펜하우어와 제 말은 따뜻하진 않을 겁니다. 차갑고 냉정해 보이지만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입니다. 매트릭스의 가축들이 억지로 외면하고 있는 세상의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에 대해 이 정도로 노골적이고 불편하게 말했던 걸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철학자가 있을까요? 여자는 선천적으로 이성보다 감정에 지배됐다. 여자는 장기적 이득보다 단기적 쾌락을 택한다. 예를 들어서 2.9가 있죠. 이 말을 한 사람은 단순한 유튜버도 아니고 일반 연애 상담사도 아니고 19세기 유럽 최고의 염세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여성과는 옹호하지도 욕하지도 않을 예정입니다. 대신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그리고 그 생각 중 어떤 부분이 지금 유효한가? 라고 말이죠. 자, 쇼펜하우어는 왜 여성을 분석했을까요? 그는 인간 전체를 비관적으로 바라본 사람이에요. 그의 핵심 철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라 의지에 끌려다니는 존재라는 거죠. 여기서 의지는 제가 에고라고 부르는 기생충이라고 보면 됩니다. 에고가 뭔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제가 띄워놓은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의지의 정점이 바로 번식 본능입니다. 그는 남자든 여자든 결국 종족 보존을 위해 움직인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의지가 여성에게서 더 직접적으로 작동한다고 본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시의 사회 구조를 면밀히 들여봐야 합니다. 자, 19세기 여성의 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살던 시대의 여자들은 경제적 독립이 거의 불가능했어요. 여자에게는 법적인 권리조차 많이 주어지지 않았죠. 생존은 곧 결혼 성공이란 공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즉 여성에게 연애와 결혼은 단순히 감정의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이 전제를 놓치면 쇼펜하우어의 모든 말은 단순한 여성 혐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봤습니다. 여자는 장기적인 추상적 진리보다 당장의 생존과 안정에 더 민감하다라고 말이죠. 이건 일방적인 비난과 멸시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관찰이었습니다. 여성은 미래의 관념보다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이걸 현대 심리학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은 태생적으로 남성보다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옛날부터 사회적 지능이 낮은 여자는 도태되어서 번식에 실패했기에 지금까지 번식에 성공한 유전자들은 대부분 사회적 지능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재의 관계, 그런 분위기의 온도와 감정 흐름에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의 현상들이 발현이 됩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남자가 오늘 갑자기 별로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의 딱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다 다르게 평가하는 겁니다. 논리적 설명보다는 느낌이 판단을 바꾸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비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 정보 처리 능력이 남자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정보 처리 방식이 남자, 여자가 다를 뿐입니다. 여성은 강함에 끌린다. 이 말 때문에 저와 쇼펜하우어가 여성들에게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녀들의 진실을 폭로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여자는 도덕을 논하는 거지보다 생존 가능성이 높은 남자에게 끌린다. 라고 말이죠. 현대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아요. 아우라, 경제력, 신체적 강함, 사회적 지위, 심리적 안정성, 결정권, 사명, 원칙 이런 것들을 가진 남자에게 여자의 뇌는 본능적으로 사랑과 지배를 갈구하는 겁니다. 이걸 1차원적으로 여자는 나쁜 남자 좋아해요 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아쉽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아요. 여자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하지만 불안한 남자보다는 거칠지만 중심 있는 남자에게 본능적으로 끌려합니다. 이 선택은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건 도덕 따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화 심리와 환경 적응의 문제인 거죠. 여성은 진실보다 관계를 택한다 라고 쇼펜하우어가 말했습니다. 그는 여성이 거짓말을 더 잘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문장만 떼어내서 편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 뭔가 너무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또 이렇게 봤습니다. 여성은 진실 그 자체보다 관계 유지를 더 중요한 가치로 둔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업가 중에 남자 비율이 더 많고 직장인과 공무원의 여자 비율이 더 많은 겁니다. 자, 그녀들은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매트릭스 NPC들과 함께 한탄하며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택합니다. 그녀들이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옛날부터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기 때문에. 현대 애착 이론으로 보면 명확해져요. 관계 단절은 생존의 위협이고 관계 유지는 안전이다. 그래서 여성은 갈등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기보다는 완곡하게 돌려말하거나 상황을 유리하게 재구성합니다. 남자는 이걸 속인다라고 느껴요. 하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한 방어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틀린 지점도 있어요. 그도 완벽했던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그는 개인차를 무시했어요. 모든 여성을 하나의 유형으로 본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 변화 가능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현대 여성은 더 이상 생존을 결혼에만 의지하지 않죠. 요즘에 돈 잘 버는 분들도 많죠. 그다음 세 번째,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비관적으로 바라본 것도 있어요. 즉 그의 분석은 관찰과 시대와 개인 감정이 섞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남긴 진실에서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런 한계점이 있는데도 왜 쇼펜하우의 철학이 지금까지 살아남고 사람들한테서 얘기가 오고 갈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그가 발견해낸 여성의 본능이 아직까지도 잔재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감정 우선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정과 강함에 대한 선호,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중심 사고. 이것들은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이건 여성을 낮추는 개념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문제는 이걸 여자가 문제다라고 바라보느냐, 혹은 관계를 이해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30대 남자에게 필요한 현실적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이번 영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하지 말아야 해석. 여자는 하등생물이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통제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관점을 추천드려요. 감정과 안정, 여성에게 있어서 논리로 작용한다. 말보다 상태가 중요하다. 설득보다 일관성 있는 태도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라고 말이죠. 여자는 논리로 설득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과 태도로 설득이 되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단순히 여성을 미워한 철학자가 아닙니다. 그는 인간 본능을 가장 잔인하게 해부한 사람이에요. 그 칼날이 여성에게도 향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당신이 불편했다면 정상적인 겁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불편함을 느낀 것이 제 말이 거짓처럼 들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지만 최선을 생각하지 않으면 인간이나 나약한 존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세상의 잔혹한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남자는 아래 고정 댓글에 더 크라운 코드 황제가 되는 본질 7가지 책을 꼭 읽어보세요. 체험판만 보시더라도 관점이 아예 달라질 겁니다. 세상은 잔혹하니까 동화 같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TK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